안녕하세요. 일단 라이더입니다. 제가 원래 댓글 있는 컨텐츠를 하려고 했는데 댓글들을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처음 채널을 만들었을 때 솔직히 욕을 많이 먹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생각했던 욕의 방향이랑 전혀 다른 쪽이에요. 배달 라이더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일반 시민들이 그 편견 속에서 저를 향해 무언가 던질 거라 예상을 했던 거죠. 딸배 새끼들 교통법규나 잘 지켜라, 딸배 새끼 살겠다고 발버둥 치네 등등. 그런데 실제로 정반대였어요. 같은 환경에서 일하는 라이더분들께서 훨씬 더 많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 예상을 뒤엎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이 판이 이렇게까지 갈라져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가 과거에 올렸던 흔히 말하는 유서 영상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유서는 아니고 사고가 났을 때 경찰이나 간호사분들에게 어떻게 대처해달라고 내용을 정리해둔 영상이에요. 유튜브와 틱톡에서는 반응이 크지 않았는데 인스타에서 50만 뷰를 넘는 기록으로 만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많이 달렸어요. 어떤 분들은 공감한다, 필요한 내용 같다 라고 말씀도 해주셨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어떻게 유서냐, 법적으로 효력 없다 하면서 대문자 T를 잔뜩 보여준 글로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조롱성 댓글이 엄청 많았어요. 딸배가 죽으면서 바라는 것도 맞네, 딸배는 그냥 뒤져라 같은 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사고 위험 속에서 살아가요. 과거 급발진 사고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한 회사의 직장 동료들이 사고로 한순간에 모두 생명을 잃었습니다.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술 먹다가 잠깐 담배 피러 혹은 술 좀 깨러 나왔는데 차가 나를 덮칠 거라고? 배달이든 차량 운전이든 도로 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같은 환경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배달 라이더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조롱받을 일인가? 그 순간 그런 의문이 강하게 들었지만 또 동시에 한편으로는 모니터 뒤에 숨어서 그냥 막 던지는, 누군가를 욕하며 희열을 느끼는 쓰레기들이겠지 하고 넘기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전면 번호판 관련 영상이죠. 이 영상 역시 비난이 엄청났어요. 딸배라는 단어를 금칙어로 설정해놔서 화면에는 안 보인 댓글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은 넘쳐났습니다. 솔직히 저는 라이더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주로 욕할 거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욕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셨어요. 이 점이 저한테는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의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배달 업계 안에서도 너무 많은 갈라치기가 존재하고 그 갈등이 계속 확대되는 구조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플러스 대 커넥터, 부업 대 전업, 쿠팡 대 배민, 과거에는 플랫폼 대 일대, 그리고 수익 인증 찬성 대 반성, 여기에 노조도 두 개나 나눠져 있죠. 정말 건드리기만 하면 분쟁이 터지는 지뢰밭 같은 구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어떤 이야기를 하든 누군가에겐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고, 조금이라도 선을 넘으면 비난이 폭주하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채널에서 몇 가지 원칙을 세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채널명 언급 금지예요. 행위를 비난하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채널명이나 커뮤니티, 닉네임 등을 특정하는 방법은 절대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자제 요청이 아니고요. 진짜 절대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해요. 지금까지는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선에서 끝냈는데 앞으로는 그냥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는지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 채널이나 커뮤니티로 가서 싸우지 말라는 점이에요. 댓글들 보면 다른 곳에서 상처받고 오신 분들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옮겨가서 공격을 하면 결국 본인도 가해자가 됩니다. 저는 그런 방식의 분쟁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 원인을 제공하게 되어버리고요. 저는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진 않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갈라치기를 멈춰야 하고 단합의 목적은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이제 이런 말하면 너 전에는 네가 지지하는 노조, 지지하지 않는 노조로 가르지 않았냐 이러실 분 계실 거예요. 또 주저리 했다가 영상 다 걷어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플랫폼에서 라이더 단합 안 되는 거 알고 있고, 힘을 실어주는 라이더들도 전체 라이더에 비하면 소수에 해당하기에 교섭이든 뭐든 힘듭니다. 그래서 과정을 결과보다 더 보는 거고요. 잘하면 잘한다고 응원 영상 남길 겁니다. 물론 과거 일들 때문에 0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활약을 해야겠지만 남들 다 욕해도 제 기준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당연히 응원할 거예요. 그리고 살짝 옆으로 좀 빠질게요. 저한테 이 모든 원흉이 쿠팡인데 왜 쿠팡 욕은 안 하냐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슈 전달이 목적이지 플랫폼을 부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본의 아니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배민이 악행을 많이 저질러서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고는 있지만 과거 1단이 정산할 때 저 얘네 칭찬했어요. 물론 얘네가 주는 당근 뒤에는 더 큰 채찍이 있을 거라 불안해하기도 했고 결국 그 불안이 맞긴 했지만요. 그때 저는 오히려 1단이 정산을 욕하는 라이더들에게 쓴소리를 했어요. 얘들이 하루에 돌리는 돈이 있는데 그 돈 이자로만 계산해도 큰 돈일 거거든요. 근데 그 돈 안 묵히고 바로바로 지급하겠다는 거, 이거 기업 입장에서는 작은 일 아닐 거예요. 그리고 최근 배달고수 클럽에서도 수랑
시청률 조건 낮춘 건 잘한 거라고 칭찬할 만하다고 했고요. 리워드 자체가 문제인 거고 쿠팡과 비교했을 때 잘한 거라 그것만으로 컨텐츠를 하지는 못하지만 칭찬할 건 칭찬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세 번째는 매너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대 의견은 얼마든지 환영해요. 인신공격이나 비아냥, 조롱 섞인 댓글들은 정말 보기 힘들어요. 싸가지 없는 애들도 많고요. 그리고 댓글 이쁘게 쓰라고 하는 게요. 제가 사는 집에서 관악경찰서까지 거리가 2km 정도 돼요. 라이더님들 일할 때 2km면 얼마나 걸리세요? 얼마 안 걸리죠. 저도 금방 가요. 그러니까 고소는 말만 하고 실제로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고소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더욱이나 관악경찰서 바로 앞에 제가 단골로 가는 해장국집도 있어요. 관악구청에서 오래 살았고 그 집도 오래 다녔어요. 뼈해장국 7,000원 하는 집인데 요즘 보기 힘든 가격이죠. 그래서 경찰서 가는 게 제게는 크게 번거로운 일이 아니에요. 봉천동에서 뛰시는 분들은 상호명 말 안 해도 어딘지 바로 아실 거예요. 실제로 이전 영상들에서 문제가 된 댓글 작성자에 대해 인터넷으로 사건 접수 2건 진행했고요. 관악경찰서에서 2건 모두 본 접수까지 마쳤어요. 조사도 진행했고요. 우리나라 법상 한 사건으로 2개의 처벌을 동시에 할 수 없다 그래서 그중 처벌 수위가 높은 통매 의무를 진행하고 모욕이랑 명예훼손은 그냥 취소하기로 했어요. 유튜브가 협조를 해줄지 여부는 뭐 알 수 없지만 사실 협조가 안 된다고 해서 저한테 뭐 큰 타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제 단골 해장국집 옆이 경찰서라 밥 먹으러 간 김에 접수하고 조사 받으면 끝이에요. 나머지 행정적인 업무는 경찰이 하는 거고요. 그 댓글 작성자도 합의 의사 없다고 했고 전과가 없다면 검찰 단계에서 반성문 쓰고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전과가 있더라도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나오기는 뭐 흔치는 않은 경우긴 하겠죠. 대신에 상습적이거나 동종 전과가 반복된 경우라면은 이야기는 달라질 거예요. 그럼 신고도 했고 증거도 첨부했으면 그냥 차단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따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있어서 지금은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서 유튜브에서 비슷한 고소 사례 찾아보고 가해자를 실제로 만난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몇몇 분들이 답변 주셨는데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가해자를 직접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실제로 저한테 답변을 준 한 유튜버가 작성한 메일 중 일부예요. 이유는 단순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밑바닥 인생이라는 기준보다 실제로 만난 가해자의 현실이 더 심각했다고 합니다. 사건을 얘기를 하면 그분이 특정될 수 있어서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집이라는 공간이 쉼과 휴식의 공간이 아닌 잠을 잘 수 있는 방은 있지만 잠 이외의 생활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한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뭔가 병을 옮을 것 같다는 느낌? 그러니 만약에 저에게도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냥 대면을 포기하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저도 그게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공격적인 마인드나 행동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어요. 누군가 제 얼굴 공개를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하필 그게 노조 언급한 영상에 많이 달렸고 영상 역순으로 저를 좀 안 좋게 보는 댓글들이 달려서 기분이 좀 그렇긴 한데 그 댓글을 지우고 차단한 뒤 남은 흔적들을 보면서 좀 느꼈습니다. 저런 태도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얼굴을 공개하고 싶겠냐. 원래는 근황을 전할 때 좀 가리더라도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얼굴도 공개해야지 하는 마음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집회 영상에서 선글라스 벗은 사진도 공개했었죠. 과거 제 영상을 안 본 사람들이 영상이랑 상관없이 저를 비난하는 글이라서 삭제도 많이 하고 차단도 2명 정도 했어요. 의심은 되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지우지 않은 댓글도 있고요. 그러니까 구독자는 아니고 영상에서 긁힌 사람들일 텐데 좀 정황이 맞아 떨어지는 게 있긴 해서 이 영상을 그분들이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짧게 한마디만 할게요. 저 유치한 거 저도 인정할게요. 그런데 저보다 연배도 있으신데 좀 어른스러운 모습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해당 단체가 아닌 척 조금씩 내용 바꿔서 댓글 쓰시던데 오늘은 대놓고 나 영상에 나온 단체다 하고 댓글 쓰시네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도 좋은 행동은 아니잖아요. 안 좋은 쪽으로 언급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진심이에요. 솔직히 교섭 내용 보고 영상 한 편 만들까 생각도 했는데 안 만들었잖아요. 안 좋은 쪽으로 언급하고 싶지 않다는 거 진심이니까 본연의 모습을 찾고 라이더를 위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쓰셨으면 합니다. 아마 많은 라이더들이 바랄 거예요. 두 단체가 힘을 합쳐서 행동하길 바랄 거예요. 커뮤니티에도 노조가 둘인데 둘이 싸우기 바빠서 배달판 가망 없다는 글 많은 거 아시잖아요. 저도 둘이 힘을 합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라 이제 비교를 하게 된 거죠. 그쪽 단체도 상대편 단체 모니터링은 하시죠. 예전에 유튜브에 이미지 하나 출처 없이 올렸다가 당사자가 와서 화낸 글이 하나 있어요. 거기 댓글 한번 보실래요? 간부들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사과부터 했어요. 어떤 부분인지 알려주면 수정하겠다고 했고요. 오히려 과한 사과에 작성자가 응원을 하고 끝났어요. 플러스 운영이 법적이나 민노 규정의 문제를 떠나서 라이더들에게 실망 안겨준 건 맞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는 없지만 인정하고 행동하는 것부터
거기서부터가 이제 대화의 시작입니다. 정말 댓글 때문에 주저리 했다가 또 다 편집하고 이만큼만 언급하는 거예요. 진짜 캡처 다 해놓고 나중에 모아서 한번 터트릴까 이 생각도 했었는데, 진심으로 저도 그 단체를 비난하는 쪽으로만 에너지 쓰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니까 정말 부탁드릴게요. 얼굴 공개 이야기하다가 살짝 빠진 거죠. 저도 라이브 계획에 있었고 얼굴도 공개해볼까 했는데 요즘 댓글 흐름이나 다른 채널들 상황 보면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얼굴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다른 채널 보면 라이브 방송을 일부러 녹화해서 신고를 하더라고요. 영수증이랑 상점이 노출됐었나 봐요. 영수증이랑 상점명으로 무슨 개인정보가 문제되는지 모르겠지만 비난을 목적으로 감시하듯 지켜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저 소름 돋았어요. 한 사람을 나락 보내기 위해 본인의 시간을 그렇게 써가면 녹화하고 감시하는 행동이 정상적인 범죄의 사고라고는 저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심지어 어떤 채널에서는 얼굴 평가까지 하더라고요. 그건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행동이잖아요. 저는 그런 방식을 동의하지 않고요. 반대합니다. 이번 영상의 목적은 간단하게 말해서 댓글 좀 이쁘게 써주세요예요. 이 점은 진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단순해요. 서로를 향한 조롱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배달판이 이렇게 갈라져 있기에 서로를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존하는 방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비판과 비난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의견을 내는 것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고 저도 그걸 막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인격을 건드리는 조롱은 이제부터는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싸워서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싸우는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최근에 수익인증 영상 올렸으니까 수익인증 예로 들게요. 오래된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수익인증 영상 올렸는데 제가 원래 만든 영상은 수익인증은 배달판에 악영향을 끼친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 저 스스로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너 수익인증의 단점을 주저리 설명은 했지만 어차피 목적은 신규 유입 막으려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영상 그냥 삭제하고 다시 만든 영상이 있어요. 그때 유튜브 초반이라 프리미어 프로도 어설프게 다룰 때라 가지고 영상 하나에 몇 시간 공들여서 만든 건데 그냥 그렇게 만든 영상 그냥 삭제해버린 거예요. 수입 인증을 막아서 신규 유입을 막는다. 이게 집단 이기주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도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신규 유입 많아지면 안 좋은 건 사실이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고수익 인증자들을 비난하거나 비하하지는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수익 인증자들이 싸워서 이겼다 칠게요. 고수익 인증자들이 됐어 더러워서 이제 더 이상 안 해. 지들 돈 잘 버는 방법을 알려줘도 안 하겠다는데 내가 자선사업하냐? 됐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란다. 이제 인증 안 해. 이러고 전국의 고수익 인증자들이 동시에 인증을 멈췄다고 할게요. 그렇다고 해도 단가 바로 오르진 않을 거예요. 이미 진입한 배달 인구가 통계로 40만 50만이에요. 이미 공급 과잉이라 당장은 힘들긴 해요. 뭐 장기간으로 보면 효과는 있겠죠. 근데 그게 당장 1, 2년 안에는 나타나는 현상은 아닐 거고요. 전체 단가 상승하는 효과를 봤다고 해도 상위 5%는 여전히 수익 인증을 할 거예요. 그냥 세대만 물갈이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겨도 얻는 게 없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저는 반대 의견 다 수렴하잖아요. 그런데 싸가지 없는 댓글은 그냥 지우거나 차단하거든요. 근데 애매한 경우가 있긴 해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유상운송보험이 진입 장벽을 높인다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제가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한 거예요. 다들 아시죠? 제가 왜 차단한 애들 한 번씩 푸는지. 노인들 중에 남의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서 반대 의견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대화하다 보면 제가 생각하지 못한 걸 느끼기도 해요. 그런 대화는 건설적인 대화가 돼요. 저도 영상 만들 때 도움이 되고요. 근데 지금 이미지에 보는 이 사람은 일단 저에 대해 잘 모르는 거 보니까 구독자는 아니겠죠? 제가 이유를 알려주고 설득력이 있으면 생각을 바꾸겠다고 하는데도 설명을 못하고 저한테 믿느냐? 고용보험은 왜 내는지 아냐? 뉴노멀이 어쩌고 백래시가 어쩌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기려고 하는 대화라서 그래요. 유상운송을 들면 이러이러한 제약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부업이나 신입들이 진입하기가 힘들다. 너무 억지만 아니면 저도 이해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논리가 없이 이기려고만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거 이후로 제가 대꾸를 안 하긴 했는데 쟤는 지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다른 케이스도 있는데요. 제 구독자분 중에도 제가 자격제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격제가 진입장벽을 높이는 행위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긴 해요. 그분과도 댓글로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자격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대여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지 진입장벽은 높아지지 않는다 라고 대화를 했어요. 그분이 노조 이야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이야기하다가 들어보니 일단 라이더야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하고 인정을 하셨거든요. 이게 제가 이겼다 이런 게 아니라 인정을 하면 대화는 돼요. 우리나라는 정신과에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대부분 질병도 마찬가지긴 한데 우울증이나 치매 같은 질병이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인지를 하냐 못하냐 인정을 하냐 못하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냐 없냐로 갈라지거든요. 구독자분들은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저의 최근 스트레스인 탈모를 예를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빠지는 양이 많은데도 워낙 숱이 많았어서 인지를 잘 못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나 탈모인가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설마 한 거죠. 부정한 거예요. 사실상 아닐 거야. 그러다 병원에 검사라도 받아볼까 해서 갔는데 이미 진행 중인 거였던 거예요.
처음에 인지를 했을 때 인정하고 병원을 갔다면 더 풍성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됐을 텐데 저는 좀 이른 상태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된 거죠. 저 지금은 전문 의약품, 일반 의약품, 영양제도 하루 한 8알 정도 챙겨 먹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나눠서 대부분 탈모에 관련된 영양제예요. 이게 대화에도 적용이 돼요. 제가 주장하는 거에 그래 그건 맞아 라고 하면서 그런데 나는 다르게 생각해 이렇게 되면 대화의 질이 좋아져요. 그런데 넌 틀렸어. 근데 나도 설명할 뭔가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틀렸어. 이러고 시작을 하면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억지를 부리거나 대화 주제를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념을 갖는 페미니즘 단체가 토론하는 영상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10% 정도는 이제 여성분들이셔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성 안심 귀갓길을 가족 안심 귀갓길로 변경하자고 하는데 여성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한다. 남자는 무조건 가해자다. 이런 이념을 패식으로 하고 있는 이상한 단체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정상적인 대화가 절대 안 되거든요. 물론 전문가들의 토론이나 정치권 토론에서도 보기는 하는데 유독 억지를 부리고 내용을 돌리고 조롱을 한다고 느끼는 토론이 많이 보이는 부분이 이 페미니즘 관련 토론이 제일 많긴 해요. 지금 당장 검색해 보셔도 토론 영상들 바로 뜰 거예요. 혹시 여성 라이더분들 오해하실까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페미니즘 자체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이상하게 해석한 단체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 채널 연령대가 낮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반에 어린 애들의 무지성 댓글은 없겠구나 했는데 이 또한 제 예상을 한참 빗나갔더라고요. 우리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배울 만큼 배웠다고 해서 뭐 대학을 나왔네 안 나왔네 석사네 박사네 이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옳고 그름이 뭔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데 가치관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다들 어떤 기준에 있어서 나름의 선이 있잖아요. 나이 먹었다고 다 어른이 아닌 것처럼 진짜 어른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요약해 드릴게요. 외부에서 욕을 많이 먹을 줄 알았는데 저를 공격하던 건 같은 도로 위를 달리던 배달 라이더였습니다. 제 영상에 반대하는 의견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반대 의견은 저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어주며 영상의 질을 높게 향상시켜줍니다. 단 매너 없는 댓글은 삭제 차단입니다. 댓글 쓰느라 타이핑 찢었을 텐데 차단은 마우스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선 넘는 댓글은 신고합니다. 저희 집에서 경찰서까지 거리는 2km고 경찰서 앞 해장국집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닌 단골집입니다. 경찰서 가는 김에 해장국 먹든 해장국집 가는 김에 경찰서 가든 경찰서 가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대면 조사 이후 과정은 경찰이 하는 거지 제가 귀찮아질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타 유튜브 채널명 커뮤니티 닉네임 등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멈춰주세요. 그나마 갈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게 유튜브 채널들입니다. 미래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도 서로 조심하고 있어요. 저야 영향력이 없지만 대형 유튜버들까지 갈라지면 그땐 배달판 발전 가능성 사실상 제로가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갈라져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 뭉쳐봅시다 목소리 내는 건 유튜브밖에 없습니다. 타 유튜브나 커뮤니티에 비난을 목적으로 방문하지 말아주세요. 다들 생각이 달라요. 내 생각만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 범법, 누군가를 괴롭히는 행위가 됐다면 욕먹어 마땅하지만 생각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비난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지성인다운 매너 부탁드릴게요. 요즘 갑자기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그나마 기상할증 붙어서 앞자리 2도 안 보이고 피크타임엔 단가도 괜찮긴 한데 피크타임 지나니까 바로 훅 떨어지더라고요. 눈 소식도 있던데 모두 안전운전 하십시오. 문의 및 제보는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